녹화하면서 시작하죠. 자, 지금 보면은 책에서 여기에 C5셀에다가 뭐를 가장 높은 총점을 구하세요 라고 하네요. 함수의 시작을 할 때는 무조건 는으로 시작합니다. 는 합니다. 자, 함수 이름은 긴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영문으로 MA까지만 입력해 볼게요. MA. 함수 이름은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매치, 맥스 해가지고 몇 개를 함수가 서치돼서 나왔죠? 여기 나온 것 중에서 이 함수를 선택하는 방법은요. 맥스라고 선택되는 요 함수 옆에서 더블 클릭 누르던가 아니면 선택해놓고 탭키 누르던가 둘 중에 하나의 방법. 여기서 더블 클릭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탭키 눌러도 되고. 자, 그러면 어디까지 완성이 된 거냐면 함수를 시작할 때는 하고 요렇게 요까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요까지 는 하고 이름만 달라질 뿐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기에 만들어지면 여기에 지금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인수를 뭐를 채워야 될지 간단하게 영어로 나와 그냥. 그런데 여기가 내가 정확하게 모를 때는 어떻게 마법사로 들어가는 게 좋다 했거든요. 자, 마법사 들어가는 방법은 fx를 누르던가 아니면 함수 마법사였는 단축키를 쓰시던가 콕 눌러줘요. 이렇게. 자,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맥스라고 이야기해서 지금부터 뭐를 구하겠습니다.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넘버라는 값들은 네, 최대값을 구하는데 몇 개까지? 255개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네, 여기에서 가장 큰 거를 찾고 싶어요. 맞나요? 그러니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범위만 잡아주시면 돼. 요렇게 된 상태에서 맥스 열어놓고 넘버 1에다가 마우스로 F2부터 F4셀까지 주르르르 끌어주세요. 자, 그러면 엑셀은 뭐를 하냐면 지가 가상의 답을 미리 요렇게 얘기해. 요 상태로 엔터를 치는 순간 여기서 가장 큰 값은 뭐가 찍힐 것이다. 270이 여기다가 칵 찍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대로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270이 나왔나요? 그래, 지금은 3개 중에 270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하나, 둘, 셋 중에니까 함수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이게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라면 굉장히 심플하게 빨리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빠르게 결과값을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는 작업해 놓고요. 총점 중에 가장 낮은 총점은 그러면 MIN 3개 다 써도 되고 더블 클릭하고 아직까지 초보일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하세요? 그냥 fx 마법사를 열어주세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민이라고 하는 거에는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범위를 쭈르륵 끌어주시면 된다. 요렇게 하나 둘 셋 졸졸졸. 아니면 하나하나 선택하고 싶을 때는 하나 넘버 1, 넘버 2, 넘버 3에다가 넣어주면 된다. 범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콜론으로 구별하면서 콕 찍어주시면 205가 나왔죠. 됐나요? 자, 는 하고 무슨 함수를 높은 그러면 라지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LA라고 칠게요. 그러면 라지 함수가 나왔어요. 탭키 누르던가 Shift F3번 눌러서 함수를 선언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수 마법사 열어주는 거 Shift F3번으로 무조건 여기까지는 똑같은 네, 패턴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함수를 설명 한번 해보죠. 라지라는 함수는 어레이가 있고 K 값이 있다.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어레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영어가 포진이 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어레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여기에서 가장 큰 핵심은 범위입니다. 그 내가 어떤 값을 결정한 데 있어서
데이터의 범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을 때 총점 중에서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요렇게 범위 잡아줄게요. 맞나요? 네, 전체 다 잡지 말고 요렇게 범위 잡았어요. 자, 그 중에서 몇 번째로? 두 번째로 높은 총점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여기다가 K 값에다가 뭐라고? 그냥 숫자를 2라고 넣어주세요. 됐나요? 이어서 요거 설명하고 추가 설명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로 낮은 총점은 스몰 SM으로 시작합니다. 스몰이라는 함수예요. 했나요? fx 마법사 들어가서 총점이라는 범위에서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작은 총점이라 얘기했어. 그러면 범위가 요렇게 잡히고 k 값에다가 뭐라고 넣을까요? 1 맞나요? 1 잠시 중지. 자, 시험을 접수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는 하고, 네, 시험 접수 인원은 총 몇 명이 나와야 되냐면 이 중에서 나와야 되니까 뭐를 카운트가 아니라 카운타라는 함수 맞죠? 는 하고 COU 찾습니다. 자, 관련되는 함수 요거 관련되는 거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했나요? COU 하니까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카운타라는 함수 들어있죠? 요렇게. 자, 카운타를 찍어 놓은 상태로 탭 했죠? 자,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 순간 해야 되는 거는 fx 마법사. 그 상태에서 카운타라는 함수는 범위에서 뭐를 하는 거?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 즉 말해서 뭐도 셀 수 있고 숫자도 셀 수 있고 문자도 셀 수 있고 공백도 셀 수 있는 게 카운터. 뒤에 A 붙은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범위를 어떻게 주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주세요. 쪼르륵 끌어주세요. 이번에 3이 아니라 4가 나왔을 거예요. 맞죠? 누구를 살렸냐면 75, 75, 미응지, 80을 다 살렸다는 얘기. 그래서 얘는 4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시험을 응시한 인원은 몇 명이냐면 점수가 나온 사람만 시험을 응시한 거죠. 야는 안 온 거죠. 맞나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시험을 응시한 인원은 그러면 뭐로 세알릴 거냐면 는하고 COU로 시작하는 count라는 함수로 이거를 값을 추출할 거예요. count 했어요. 자, 더블 클릭 눌러도 되고 탭키 눌러도 된다 했습니다. fx 마법사.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함수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범위에서 이런 글자들을 텍스트를 읽어 주시란 얘기지. 범위에서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를 세알리겠습니다. 시험 칠 때도 fx 마법사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 자, 그대로 확인 안 넣었네. 요렇게 놓은 상태에서 범위를 요렇게 잡아주면 C2부터 C5까지 잡아주면 이 중에서 딱 뭐만 세알릴 수 있다고? 숫자가 들어가 있는 영역만 세알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 자, 는하고 네, COU count if 들어가겠습니다. count if 함수 선택했나요? 마법사 쿡 눌러도 되고 Shift F3번으로 눌러도 되고 이렇게 마법사를 열어주세요. 자, 마법사를 열면은 영어가 나타나면서 네, 인수를 넣는 칸이 이렇게 생겨나는데 여기서 range criteria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우스 커서가 range에 가면 이 range라는 것은 여기다 뭘 넣으세요?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려는 범위를 넣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총점이 240점 이상인 그랬으니까 총점이라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크라이터리라고 이야기하는 조건입니다 라고 했어. 조건은 240점 이상인 학생 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동으로 어차피 쌍따옴표 붙여줄 거니까 크거나 같다 240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자, 이 상태가 됐을 때는 얘는 결과값을 구해내지 못합니다. 특수한 경우 외에는 크라이터리에다가 지가 크거나 같다 240이라고 하면은 엔터를 치는 순간 얘가 결과값을 고쳐줍니다. 알았지? 고치고 나서 한번 볼 거예요. 확인 눌러주세요. 답이 뭐 나왔습니까? 2가 나왔죠? 2가 나왔다 그치? 2가 나왔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네 마우스 커서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수식 입력줄이라고 이야기해요. 수식 입력줄 찍어놓고 fx 마법사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 내가 언제 쌍따옴표 찍었네? 안 찍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엑셀 버전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쌍따옴표를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걸어줘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쌍따옴표 찍는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그냥 있기는 한데 생략해도 된다. 알았죠? 그냥 특수한 경우에는 내가 입력해야 되지만 그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을 받으셔가지고 쉽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기서까지 크거나 같다 240. 그 머릿속에 뭐를 알고 계셔야 돼? 부등호 6가지 알고 계셔야겠지. 그리고 2 나오면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온다. 자, F2 셀에다가 마우스 커서 두시고요. 는 하면서 AVE까지. 요렇게 중에서 함수를 골라낼 거기 때문에요. 함수는 네 영어를 두세 알파벳 정도로만 사용을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average라는 함수가 존재하죠. 두 번째 존재하죠. average 있죠. 물론 더 쓰셔도 되는데 그냥 찾아지니까 이렇게 써시면 될 것 같아요. 더블 클릭. 자, average는 뭐 하는 거냐면 인수들의 평균들을 구하는 것이에요. 각각을 넣으셔도 되고, 각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를 넣으셔도 되고, 오케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끌어도 되는 겁니다. 자, 밑에는 이정혁하고 박나래는 첫 번째 손민정의 계산식을 응용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만들 거기 때문에 하나의 원셀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쉽게 가시려면 어떻게 가자? 이렇게 끌어버리세요. C2부터 어디까지? E2까지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됐나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야가 80점이라고 나왔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정혁은 어떻게 더하기 평균을 내야 될까요? 앞에 한번 볼까요? 요렇게 요것이 이정혁의 평균이죠. 자, 엑셀은요 요런 단추가 존재해요. 채우기 단추라는 거. 이게 엑셀의 강력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마우스 커를 여기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십자 모양이 까맣게 됐을 때 밑으로 졸졸졸 당겨 내려도 되고, 아니면 요 자리에서 빠르게 더블 클릭을 눌러도 식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더블 클릭 끝. 가자. 는 하고 MED로 시작하는 메디안이라는 함수. 주어진 수들에서 중간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범위만 이렇게 끌어주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C2부터 E2까지를 이렇게 범위로 끌어주세요. 됐나요? 확인 눌러주니까 중간값이 몇이래요? 80. 더블 클릭 눌러주면 밑으로 하단에 결과값 끝나죠. 잘 쓰진 않아요. 그래도 하고는 넘어간다. 요렇게 중간값이라고 하는 거 영역. 마지막 문제입니다. 순위 구하는 랭크 함수입니다. 자, 순위는 특정 목적에서 순위를 구하는 함수인데요. 자, 여기에다가 G2 셀에다가 는 적고요. 랭크 들어갈 거예요. RANK. 랭크. 자, 랭크 함수에는 뭐가 있냐면 요렇게 관련되는 함수가 요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랭크라는 함수는 아주 옛날부터 있던 함수라서 호환성의 문제 때문에 보완을 때문에 놔둬진 거고요. 랭크 EQ는 이제 진짜 순위를 구하는 함수, 요것이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랭크 AVG는 평균 내는 건데 혹시라도 문제에서 AVG라는 함수를 써라 라고 이야기하면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커말에서는 더 이상 시험에 내지 않기로 했어요. 왜? 빈도가 작아서. 알겠죠? 그래서 아마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것이 잘 나타날 것이다. 랭크 EQ가 시험에 잘 나타날 것이다. 자, 갑니다. 랭크 EQ라고 된 거 선택하시고 fx 마법사 열어주세요. 자, 이번에 fx 마법사를 여니까 인수를 채우는 것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입니다. 맞지? 여기를 채우는 게 아까 전 그냥 범위만 넣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여기에 각각에다가 뭐를 넣어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범위는 요렇게입니다. 자, 넘버라는 값은 순위를 구하려는 수입니다. 뭐 총점을 기준으로 나는 순위를 구할 거거든요. 기준이 되시겠어요? 그러면 총점이라고 하는 F2 셀, F2 찍으세요. 찍었죠? F2 찍고 REF라고 하는 영역, REF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전체 몇 명에서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EF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즉 말해서 여기 있는 점수를 이 범위에서 몇 등을 차지하는지 순위를 가르쳐 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REF라고 하는 영역에다가 요렇게 범위 잡아주세요. 자, 조심해야 될 거는요. 엑셀은요, 마우스 커서를 밑으로 당겨 내리면서 상대 번지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야들이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이 범위가 변화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요 범위를 절대 번지로 주소를 지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절대 번지 지정하는 게 뭐죠? 달러 F4번인데 F4번 눌러가지고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앞달러 뒷달러 붙는데 속도 천천히 하시면 뒤에만 달러 붙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범위 잡아가지고 F4 한 방에 칵 눌러주셔야 돼. 속도를 너무나 천천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렇게 가끔씩 천천히 하게 되면 F4를 눌렀는데 여기만 이렇게 F4가 눌러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납득됐어요? 보시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체적으로 F4가 먹혀야 돼요. 그래서 다시 갈 거예요. 요렇게 잡고 막바로 F4 요렇게 선택 범위가 전체적으로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절대 번지 주소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오더라는 부분에 마우스 커서 갖다 놓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네, 순위를 구할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0이나 생략해주면 내림차순, 0이 아닌 다른 값을 지정하면 오름차순으로 순위가 된다 라고 이야기했죠. 즉 말해서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라는 건 점수가 높으면 내림차순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가 0도 넣어도 되고 뭐 넣어도 되고 0 넣어도 되고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죠.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0이 아닌 다른 수는 뭐가 있어요? 1, 2, 3, 4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라고 구분하냐면 0을 쓰게 되면 내림차순, 1을 쓰게 되면 오름차순으로 구분을 해서 많이 써요. 1이 써져 있다는 얘기는 오름차순을 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오더라는 부분에 0이나 생략하면이니까 0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생략해도 되고 요렇게 해가지고 확인 더블 클릭 눌러서 여기에 순위를 한번 구해주시죠. 오늘은 여기에서 함수풀이 마치겠습니다.